이철욱 교수님 좀 오고 계시거든요. 사천에서 내려오고 계시는데, 보시면 이 교수님 먼저 요점 정리를 하고 중간고사에 이런 문제 나온다는 게 먼저 다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또 공부하는데 또 오픈북이 됐다. 한 10분이나 모르겠어요. 한 20분까지 걸릴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수님 요점 정리하고 다음 이어가지고 내가 이 인식 과정 17 잘라서 이거를 아마도 한 1시간 정도 하고 다음에 이어서 내가 또 10분 과목사 시험 나올 거 요점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시간에 1시가 되면은 이 시간, 또 화요일 이 시간 13시에 퀴즈 같이 그 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아, 90분간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1시간 좀 짧다고 하기도 해가지고 문제는 30문제, 이철원 교수님이 10문제, 내가 20문제. 시간은 충분히 될 겁니다. 뭐 공부 제대로 하면 아마 20분만 해도 다 치울 수 있는 건데, 그때부터 공부에 같이 나가면 1시간 넘게 쳐야 돼. 그렇게 이번 학교에 이 강의실에 오지 않고 각자 나름의 장소에서 어디라도 그 인터넷 속도가 원만한데 가급적이 데스크탑에서 하는 게 좋고, 노트북으로 하더라도 괜히 노트북 인터넷 속도 느려가지고 파일이 안 열린다 하고 이래봐도 굳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특별한 이유가 아닌 한 제시험은 없습니다. 중간고사는 이거를 퀴즈를 제시험 보고 한 거는 연습으로 어차피 연습이니까 나눠도 밑에 보죠. 꼭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 따로 있는 거 쓰죠. 퀴즈는 연습이라서 이렇게 계속 기회도 주고 이렇게 했지, 중간고사부터는 뭐 학교에서 교수 사유가 되는 그런 거 아니면 제시는 없습니다. 보고 됩니다. 예. 시험 리뷰만 하고 전파할 수 있습니다. 시험 나오는 문제만 10문제 정도 출제할 예정이고, 오늘 리뷰하는 데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처음 봤던 마음과의 관계, 불교에서 어떻게 마음관계를 보느냐라고 하는 건데, 요 내용입니다. 그죠? 불교에서 바라보는 마음이란 게 뭐냐라고 합니다. 여기 좀 어려운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난자와 정자가 결합함을 하는데 아래와 식이 화합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여러분이 알기 쉽게 생각하자면 어쨌든 뭐 영혼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 영혼은 아니에요. 아닌데 쉽게 생각하자면 그렇게 일단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내가 형성하기 전에 정신적인 마음이 뭔지 못해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뇌가 마음을 형성하기도 하겠지만 마음이 뇌를 형성한다. 그게 이렇게 봅니다. 마음이 먼저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마음이 뇌를 지배하고 뇌가 나중에 몸을 지배하게 된다. 이 내용을 좀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쭉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한 거였고, 요 내용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마음은 멀리 가고 홀로 다니며 형체도 없고 동굴에 사는 이 마음은 잘 다스리면 악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리라라고 하는 담마파 후기에라는 경전 구절에 보면 이 구절이 있다. 각각 뭘 뜻하느냐? 멀리 간다. 그 다음에 홀로 다닌다. 형체가 없다. 동굴에 산다. 마음을 잘 다스리라 이 말은 착한 마음과 착하지 못한 마음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들일 수 있다. 요 내용.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핵심입니다. 길들일 수가 있다. 이 마음을 그걸 이야기죠. 사람마다 다르다. 이런 게 참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지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리는 끝납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초기 불교에서 보는 마음. 요거는 이제 두 가지죠. 초기 불교에서 보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5가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했죠.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여기서 제일 여러분이 색은 물질이고 몸이고 수는 받아들이는 거니까 느낌이라고 했고 상이 문제라고 했어요. 이 상이 지각작용, 표상작용, 관념 이 3가지 의미를 다 갖추고 있는 게 상이라고 했습니다. 각각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상이 문제라고 그랬죠. 특히 관념, 우리가 뭐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였고, 행운은 이제 마음이 움직이는 거니까 요도표에서 색, 수상, 행식 구분하는 거죠.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식이고 식별한다, 판단한다 이런 말이고, 수상행은 마음이 작용한다. 마음 요소 뭐 이렇게도 번역하기도 하죠. 마음 요소, 마음 작용 요 관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체크를 해놓고 고온의 사상적 의미 왜 이렇게 설명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을 물질과 정신으로 구분하면서도 정신의 중점을 두고 있고 5 무더기는 서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분리될 수가 없고 하나씩 차례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조건들이 변하면 이 자체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게 없다. 시체가 없다.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거죠.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온, 가, 하 또는 무아 영원 불면한 존재는 없다. 그 의미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계라는 거 요거였죠. 요게 이제 중요하다. 6계단을 배우면 된다. 6권, 6경,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6뿌리, 내입죠. 바깥에 있는 6가지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인식단. 그래서 요렇게 도표가 그려지는데 여기서 세트가 되죠. 눈과 그 대상, 눈의 대상과 그걸 인식하는 거. 여기 세트가 된다. 이게 접촉 혹은 삼사화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컨택이 되는 것이다. 접촉이 세트를 갖추어야 우리가 바로 인식할 수가 있다 했고 이게 다 어디로 간다? 의로 간다. 그러면 의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에서 대상이 되는 법을 인식하는 의식이 같이 뭉쳐진다. 그럼 요거 차이, 이 의식에서 올라오는 거와 이거의 차이가 뭐냐? 이거는 눈으로 어떤 걸 봤다, 인식되는 거고 그것이 오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와서 이 의식 속에 기억하고 있는 데이터가 또 오르면서 들어오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결합되어져서 오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것까지. 그 다음에 요번 내용 정오식과 육식의 차이. 그렇죠? 눈, 귀, 코, 혀, 몸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인식하고 의식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다 적응된 거 뽑아갖고 체크를 해야지. 사진을 찍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 구분하는 것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정오식과 육식의 차이가 뭐냐, 의식하고 차이가 뭐냐. 아까 접촉 삼사화합이라고 했죠. 자, 요것 기억합니다. 18개의 사상적 의미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되는 것만 세상이고 다른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나중에 일체 유시조다. 오직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근데 제가 뭘 설명했냐면 의자가 이게 책상에 있으면 다 보인다 했죠. 책상 다 있죠 이게. 인식하는 순간에는 있다. 근데 제가 강의하다가 인식 못하고 이게 확 부딪히면 그 순간에는 나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럼 나에게는 이게 없었다.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게 없은 거죠. 그러니까 부딪히게 되는 거죠. 돌부리에 넘어졌다. 돌부리를 인식하지 못한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는데 나는 안 보였다. 그래서 넘어진다. 나에게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인식 못하면 없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화합해야 된다 하는 거죠. 아까 건경식, 접촉, 삼사 화합의 내용이고요. 의지를 중요시해야 된다. 아니기 설신 의한테 의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죠. 이걸 제일 중요시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세 번째 내용이고, 네 번째는 아까 지금 실체가 없다. 마음도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니까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마음이란 결국은 뭡니까? 조건 발생이다. 접촉이 될 때 마음이 생긴다. 누가 이 뿌리를 딱 찍으면 마음은 4개가 있고 뒤통수를 탁 치면 마음은 크기가 있다. 조건 발생이다. 그 다음에 대상을 알 뿐이지 이게 어디에 들어앉아 있는 건 아니다. 영원하거나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네 번째는 변하고 실체가 없다. 마음은 변하고 실체가 없다 했죠. 그 다음에 찰나생 찰나멸한다.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러면서 계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은 어디다? 여러분 들고 있는 휴대폰과 같다. 휴대폰의 스위치를 켜면 전원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그게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점이 찍히면서 순간 익히고 사라지고 찍히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동영상을 만들어냈듯이 그게 마음도 똑같다. 점이 찍히면서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이어지는 것이다. 연속하는 것이다. 그걸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기불교의 마음 여기까지 했고요. 시험 문제 한 8문제가 이 안에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부파불교의 마음, 이건 뭐 간단했죠. 부파불교에서 마음은 뭐냐? 결국은 이렇게 마음에 관한 것을 더 나눈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신소, 한자말로 신소인데 마음작용, 우리가 색수상행식 할 때 마음작용은 수상행 3가지를 주죠. 식이 마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다? 이걸 더 나누었다는 거예요. 수상행, 느낌, 우리의 뭐 표상작용, 지각작용, 관념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음이 움직이는 의지작용 이런 걸 더 상세하게 나누는 게 46가지 혹은 52가지로 이렇게 나누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이것도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희망신소 이렇게 표현했죠. 마음 주체와 마음 작용. 이 왕이 우리 신하라고 했죠. 왕과 신하는 같이 항상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죠. 마음과 전혀 관계없이 마음 작용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는 없다. 마음이 왕이니까 마음이 항상 같이 가야지. 왕을 제외해 놓고 신하같이 만들어갈 수 없다. 마음 작용. 그 이야기예요.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 작용은 서로 원인이 되고 서로 결과가 되기도 한다. 왕의 마음이 전달되기도 하고 신하의 마음은 왕한테 그 이야기를 해서 왕이 같이 움직이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신왕과 신소의 관계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과 마음 작용이 결합하는 것은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진다. 왕과 신하는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동일한 대상을 가진다. 그 다음에 동일한 토대를 가진다. 이게 뭐예요? 나쁜 마음을 일으키면
마음 작용도 나쁘게 같이 움직여요. 왕이 좋은 쪽으로 움직이면 마음 작용도 좋은 쪽으로 움직여요. 똑같은 동일한 대상을 가진다고 하고 비슷한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토대가 같다. 대상이라는 건 바깥에 거고 토대는 안에 것이죠. 기본이 것이 같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마음은 하나지만 다양한 마음 작용이 일어난다. 결합되어져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게 뭐예요? 영구 불변하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무하다 이거예요. 영원하면서 불변하는 존재는 없다. 이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한다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고 항상 일어나는 마음 작용 7가지 이런 넘어갔습니다. 때때로 일어나는 마음 작용도 있었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달았다는 것은 분별심을 내지 않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분별심을 거절하는 게 이런 거죠. 자, 마음 작용의 원칙은 앞에서 배운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초기 분리에서 말하는 거하고 뭐다? 대상 없이 마음은 혼자 일어나지 않는다. 대상이 없이 저절로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견물생심이다 이런 말도 있죠. 어떤 대상을 본으로 인해서 마음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마음의 대상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마음의 대상도 있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마음, 의식이라는 게 과거, 현재, 나아가 미래까지도 작동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음은 2가지 대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시청각 교육한다.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동시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그것이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질 겁니다. 보고, 듣고를 빨리 하는 것이지. 2가지가 동시에 우리는 들어오지는 못한다. 접촉되지는 못한다. 가질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고 마음은 물질보다 16배가 빠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바로 이도표였죠. 한꺼번에 설명이 이도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상이 아주 큰 것, 중요하고 충격적인 것,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것을 나누어서 총 4가지로 나누어서 총 17찰나, 대상이 크든 작든 17찰나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17찰나에 우리 교수님이 0.23초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이 17찰나라는 걸 현대 시간으로 이걸 분석해보면 그렇다고 그랬죠. 그 순간에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대상이 큰 거는 충격이 큰 거는 빨리 진행이 되어져서 이게 기록이 되고 그죠? 등록이 되어지지만 자극적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매우 대상은 어때요? 거의 방황가가 계속되다가 동요하다가 말아버리니까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된다는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다. 우리 마음이 그렇죠. 사실 그죠. 중요한 거는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필터 작용을 한다 했죠. 필터. 거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찻길 이렇게 점이 있어가면 기차 지나갈 때마다 깬다. 큰 충격으로 오지만 계속 되면 필터 작용에 의해서 나중에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 그쯤 되면 그 대상은 어떻게 돼요? 매우 작은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겠죠. 그 대상이. 모든 게 그렇죠. 처음에는 신선한 충격으로 오지만 계속되면 그건 아주 작은 대상이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고 처음 먹고 처음 사랑할 때는 그 강도가 크죠. 계속 되는데 필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해진 강도가 먹는 것도 처음 먹을 때는 맛있고 이런데 계속 그걸 먹으면 나중에는 충격이 적어지죠. 그렇죠? 그런 거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이겁니다. 간단하죠? 질문 없죠? 있습니까? 혹시 제가 시험 문제 내는 거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하세요. 설명을 잘했나요? 자, 영훈 교수님 강의가 이제 20문제가 나오게 되고 교수님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일러줬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
교수님하고 작업을 강의해보면 우리 교수님은 물론한 것 같아. 너무 잘 봐주는 것 같아. 그냥 학생들 보면 출석이 뭐 회의형 안 했습니다. 이러면 고쳐놨습니다. 이러는데 내가 악착같이 내가 잡아내마다가 양심을 내가 이거 안 했습니다. 내가 그때 출석 불렀잖아. 그래 안 온 학생들 결석 처리했거든. 근데 그 학생이 이제 난 회의역 출석 잘못했습니다. 교수님 고쳐줄 푸는 거라. 아닌데 알짜로는데 교수님이 너무 좋으시갖고 학생들은 진실하다 이거만 믿으면 다 고쳐주고 그래. 교수님 말씀 선의를 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지 그걸 악용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교수님께서 나머지 이제 시험 문제는 뭐 교수님이 내신 대로 넘겨드리면 되니까. 제가 스무 문제. 예, 항상 그래왔죠. 조금만 있어. 수고하셨습니다. 뭐 학생들 7주 차인데 조금만 아직 뭐 많이 하시려고 그래. 오늘은 출석 안 불러도 다 왔겠지. 유효한 시간. 회의형 체크해 보세요. 혹시 출석 안 되는 학생 나중에 또 뭐 출석 고쳐주세요. 정말. 방금 마지막으로 이철원 교수님께서 인식과정까지 하셨죠, 그죠? 이거를 이제 내과학으로 이게 어떤 과정인가 하는 걸 한번 보고 요점 정리해 들어가겠습니다. 잘 안 보이노? 대상, 색성량 및 촉법을 감각기관, 근이 받아들여가지고 6가지 식이 일어나고 이어서 수상행, 각각 수상행이 일어나고 이게 모이면, 통섭되면, 모이면은 모이면은 이게 마음이 된다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인식 과정이라 그런다. 뭐를 아는, 대상을 아는 과정, 인식, 아는 과정. 이게 17찰나에 걸쳐서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색도 눈이 받아들이면 17찰나에 걸쳐서 수상행식까지 이렇게 일어나고 소리는 마찬가지, 색선량 및 촉법 다 마찬가지 17찰나에 걸쳐서 이렇게 일어난다. 그래서 법화불교에 와가지고 이 인식 과정하고 어떻게 해서 인식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다. 그게 17찰나설로 이제 인식 과정을 17찰나에 걸쳐서 17개의 마음이 일어나면서 인식이 일어난다 하는 게 17찰나설. 부파불교의 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대해 가지고도 마음이 이 대상을 안다는 입장에서는 마음을 하나로, 그러니까 한 개의 법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나누면 89가지로 나누고 더 나누면 120가지로 나누고 그게 막 무지무지 복잡하게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인식이 되고 나면은 인지 과정으로 들어간다. 인식과 인지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자, 요거를 봅니다. 인식은
일단 뭐가 아는 뭔지 일단 아는 거예요. 판단해서 아는 것. 인식은 아는 거고, 인지는 알고 난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해서 또다시 아는 것. 예를 들면은 이게 포인트다 하고 처음으로 아는 거를 인식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인식하고 나면은 이 포인트는 뭐 레이저 빔도 있고, 이 슬라이드를 넘기는 모드 있고, 뭐 회사는 무슨 제품이고, 크기는 어떻고,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분석에 들어가는 거를 인지라 그런다. 그래서 이 정도 그냥 알아놓도록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지는 인식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인식하는 과정, 인식 과정, 이거를 빨리어로 이제 비티 치타라고, 치타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퍼셉션, 인식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테라와다 남방불교의 전통인데, 남방불교의 가르침을 아비담마라고 부릅니다. 아비담마 불교, 이따가 지도 나오면 봅시다. 아비담마, 그러니까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이런 쪽으로 전파된 그 불교, 소위 말하는 소승불교라고 한 그 테라와다 불교라고 해요. 테라와다 불교에서 가르침으로 갖고 있는 게, 물론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도 있지만은, 경전하고 율장, 경장, 율장도 있지만은, 이걸 론장이라 그럽니다. 아비담마를 론장, 경율론, 그래가 삼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삼장법사, 이 삼장을 통달한 그런 스님, 법사를 삼장법사라고 그러죠. 그죠? 경장, 부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경장, 부처님의 말씀, 율장, 부처님이 가르친 그 규범, 생활 규범, 율장. 그 다음에 논장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말씀은 아니고, 나중에 후세의 스님들이 요거를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 갖고 해석한 주석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테라와다에서는 이 주석서가 아주 잘 발달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비담마라는 게 담마가 법이잖아요, 그죠? 담마가 법인데 아비라는 건 법에 대하여 이런 뜻이. 법에 대하여 주석서를 달았다. 아비담마라는 게 그런 뜻이. 주석서가 얼마나 복잡하게 주석을 다뤄놨는지, 인식 과정 같은 경우도 부처님은 그냥 대상을 아는 게 마음이다, 여기까지는 가르쳤는데, 부파불교에 오면 이게 17찰나를 걸쳐서 대상을 알게 된다, 이렇게까지 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또 마음도 대상을 아는 것으로서 그걸 마음이라 그러는데, 대상을 아는 것은 마음이라, 마음 이외에는 대상을 알 수가 없어. 이게 펜이라고 아는 것은 마음에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어느 것도 이걸 알 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없어. 마음이라는 게 이거를 안다. 그래서 간단하게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부파불교에 오면은, 특히 이제 아비담마 이쪽 그 교설에서는 가르치면은, 마음을 89가지로 나누고, 더 자세히 나누면 120가지로 막 나눠. 그러니까 그만큼 복잡하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게 앞에 이 말이에요. 마음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다. 인식 과정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 정보,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을 이게 17찰나에 걸려서 인식한다는데, 방금 요거 한번 봤어요. 다시 한번 봐요. 뭐 봤어요? 뭐 봤어요? 다시. 뭐 있었어요? 좀 크게. 좀 크게. 봤는 사람? 못 봤어요? 내가 이걸 몇 초 만에 지나가도록 설정해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너무 빨리 가니까 잘 모르겠죠, 그죠? 네. 요게
장미가 싹 지나갔거든요. 자, 이제 보이죠, 그죠? 네, 알고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뭐를 보는데 최소한의 단위가 17찰나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현대 시간으로 나누면은 1찰나가 75분의 1초고, 이거를 75분의 1 하면 0.013333 이래 나가는데, 요거를 17찰나니까 이게 다 17을 곱하면 이게 0.23초 정도 이렇게 됩니다. 대상을 하나 인식하는데 최소한 0.23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보다가도 더 짧게 보여주고 지나가 버리면은 우리는 그 대상이 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색경도 마찬가지, 소리도 마찬가지. 다른 거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다른 거 가지고는 설명을 잘 안 해요. 사실 뭐 우리가 짐작을 할 뿐이지, 맛도 0.23초 17찰나 만에 맛을 아느냐, 사실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보는 것만 정확하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아주 강한 감각 정보를 인식할 때 그렇다. 자, 여기에 강한 정보라는 거는 여기서 여러분들 눈이 제일 먼저 어디에 가요? 당연히 여기에 가죠, 그죠? 이게 강한 정보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갈 수도 있고, 여기에 갈 수도 있고, 구름에 갈 수도 있고. 아마도 제일 강한 정보는 이거일 거고, 아주 강한 정보. 다음 누가 뭐 이거 여기 뭐 있는지 이거 잘 안 본다, 그죠?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약한 정보. 다음에 매우 약한 정보, 여기에 뭐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매우 약한 정보.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레이크 루이스인데, 캐나다 로키 산맥에, 여기 가봤어요? 여기 가본 사람? 가봐. 야, 정말 세상에서 제일 멋진 호수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쪽에 뒤쪽 편에 호텔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멋지고 비싼 호텔이라 그럽니다. 옆에 골프장도 하나 있고, 또 여행 한번 가봐요. 정말 멋진 데입니다. 여기 교수님은 여기 있어가지고, 같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한번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벌써. 오래됐죠. 이게 이제 불교가 전파된 지도인데, 여기 부다가야에서 고타마 시다르타가 부처를 이루잖아요, 그죠? 깨달음을 얻어가 부처가 돼가지고 전파를 40년 동안 전파를 이렇게 가르치다가 이게 이제 퍼진다, 그죠? 퍼지는 게 물론 인도 전역에도 퍼지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뭐 이렇게 가가지고 남방 불교를 이루죠, 그죠? 이게 테라와다 불교, 남방 불교고,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쪽으로 이 간다라 지방이라 그랬다, 그죠? 간다로를 해가지고 위쪽으로 중앙아시아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이렇게 일본으로 다시 이렇게 이거를 나중에 이게 마하야나 대승 불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은, 중국은 다 대승 불교죠, 그죠? 예. 중국 절이나 일본 절이나 우리나라 절이나 거의 똑같다, 그죠? 어디 가나 대웅전 있고 뭐 이런 그런 거, 그죠? 대승 불교라서 그렇다. 근데 남방 쪽으로 가면은 많이 달라요. 앙코르와트 이거는 이제 사실이 대승 쪽인 걸로 알고 있고요. 미얀마나 태국 같은 데 가서 그 슈라본 탑 이런 거 보면 그쪽이 좀 모양새도 다르고 절도 다르다, 그죠? 그쪽이 남방 불교 쪽입니다. 이쪽이 부처님의 원음을, 가르침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초기 불교가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불교, 그게 남방 불교고, 우리는 이렇게 오면서 많이 변해버렸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에서부터 금강경이 나오고 반야신경이 나오고 전수경, 법화경, 개화경들이 이제 새로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많이 좀 달라졌다고 보면 되고,
이쪽은 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불교다.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중국의 어디쯤이고 이 어디쯤인데 운강석굴이라는 인데 한번 가보세요.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운강석굴 앙코르와트는 가봤어요. 앙코르와트 태국의 캄보디아에 있잖아요. 그죠?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다음에 요 자바섬의 보로부르투르라는 또 어마어마하게 앙코르와트보다 더 큰 사원이 있습니다. 인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이코는 여기에는 대탑이라는 것이 있고, 교수님 여기 다 가봤습니다. 여행을 전 이쪽으로 다 해봤어요. 이쪽에 4대 성지, 7대 성지 하는 것 이쪽으로 다 가봤고, 요 스리랑카도 가봤고, 요 스리랑카 요 건너편에 저 트리반드로 깨랄라라 그러는데 이쪽으로도 다 여행 다 해봤습니다. 여행 많이 다녔어요. 부럽죠? 교수님 학회로 다니고 이렇게 학회 발표하러 가고 하면서 구경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식 과정인데, 자, 이거는 아비담마 문헌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인식론이다. 그래서 테라와다 남방불교의 테라와다 불교의 아비담마 전통이다. 여기에서 이게 설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삶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가 현생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생. 여기에 태어나가지고 전생에서부터 생을 연결시켜주는 요 마음을 재생 연결시키라 그럽니다. 이게 쭉 이어져 오고, 그 다음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않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죽으면은 또 다음 생으로 연결된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윤회를 얘기를 하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이, 나의 생이 연결된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어떤 불교에서 하는 설이고, 맞고 안 맞고는 불교를 믿으면 맞는 거고 안 믿으면은 뭐 없는 거고 그런 거죠. 그죠? 어쨌든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 특히 우리나라 불교,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한다. 테라와다 불교도 마찬가지 연애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 그건 뭐 연애가 어떻게 된다는 거는 일단 자취를 하고 현생에서만 한번 보자. 현생에서는 여러분들 같이 지금같이 깨어 있어가지고 인식하고 있죠, 그죠? 여기 뭐다, 칠판 여기 뭐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 인식하는 동안을 능동적 인식 활동이라 그러고, 능동적 인식 활동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뚫어지게 여기를 보는 것 같지만은 17찰나만큼 인식하고는 인식하지 않는 그런 수동적 인식다곡 상태를 바왕가라 그럽니다. 바왕가로 떨어졌다가 다시 인식하는 능동적인 인식 과정을 거치고 17찰나 지나가면 또 인식하지 않는 바왕가로 떨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골똘히 이걸 보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쭉 이어져가지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17찰나설이에요. 그러다가 바왕가는 뭐냐면은 이거 이제 인식하는 요 17찰나가 아닌 인식하지 않는 마음이라 그 수동의 마음인데, 살아있지만은 인식하지 않을 때, 졸도했을 때, 예를 들면 졸도했을 때, 코마에 빠졌을 때 인식하지 않죠, 그죠?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꿈꿀 때는 인식한다고 봅니다. 꿈도 꾸지 않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이럴 때는 인식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바왕가라 그런다. 이 바왕가의 마음이 우리 마음의 저변에 쫙 깔려서 도도히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액티브한 능동적인 인식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런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인식이 일어날 때는 수동적인 방황가는 스톱하고 있고, 그게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 있다 생각하면 돼. 그 능동적인 인식이 끝나고 나면 다시 얘가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방황가인데 언제 받았느냐 하면 이 방황가의 마음은 재생 연결식하고 같은 마음이라. 내가 죽고 과거에 언젠가 죽었고 현재에 이어서 내가 윤회를 해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이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마음을 재생하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마음이라 그래가 재생 연결식이라 그래. 요게 처음에 내가 이 세상에 생길 때 요게 탁 들어와요. 이게 들어와서 내가 죽을 때까지 요게 같은 마음이 쭉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의 밑바탕을 이룬다. 이 밑바탕의 마음이 아주 명품인 사람이 있고 이게 좀 안 좋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명품인 사람은 뭐 아주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머리도 똑똑한 사람이라 그럴까 이런 사람.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이런 우울한 것 같은 사람, 마음이 좀 꿀꿀한 사람 이런 사람. 왜 그러면 누구는 그런 명품의 밑바탕의 마음을 받고 재생연결식이 말이야. 명품의 재생연결식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저열한 좋지 못한 그런 마음을 방황가로 재생연결식으로 받느냐. 이거는 전생에 내가 업을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거든. 전생에 업을 내가 잘 지어야지 현생에 훌륭한 밑바탕의 마음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업을 잘 지어가는 거야. 업을 잘 짓는다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죠. 그죠? 예, 나쁜 짓 말고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굉장히 이게 참 맞아요. 그죠? 처음에 받았던 재생연결식이 방황가로 쭉 지속되다가 죽은 마음요. 죽을 때까지 지속이 된다. 이게 나의 마음의 밑바탕을 이룬다. 그런 겁니다. 더 자세한 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달리 또 표현하면 이렇다는 거죠. 그죠? 방황가가 나의 마음의 밑바탕에 쭉 흘러나가고 그래서 생명을 연속시켜주는 마음이다. 이런 얘기. 방황가를 라이프 컨티니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황가는 빨리 오고 이거를 해석을 해서 영어로 라이프 컨티니엄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 과정 중에 방황가가 도도히 흘러가는 과정 중에 인식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는데 쭉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고 방황가로 떨어지고 한 번 하고 방황가로 떨어지고 인식하고 방황가로 인식하고 방황가로 방황가로 지속될 때도 있다 그죠? 아주 깊은 잠에 빠져버렸을 때는 방황가 마음이 지속이 된다. 아니면 어쩌다가 막 코마에 빠져버렸다. 그러면 방황가의 마음이 지속된다. 아무리 짧더라도 반드시 방황가 모드로 떨어졌다가 다시 인식 통로를 지나간다. 17찰나로 인식하는데 17찰나 동안 17개의 마음이 나와가지고 그 17개의 마음 가운데는 뭐 이렇게 종류들이 처음에는 과거의 방황가, 부딪히는 방황가, 흔들리는 방황가, 단절되는 방황가, 그 다음에 오문전향, 전오식,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는 마음, 이거는 이제 자화나 속행의 마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등록이라 해놨는데, 이거는 등록은, 과거에는 등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여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번 17개 마음이 팍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 지나가는 게 마음의 어떤 그 강도라 그럴까 이런 게 방황가 앞에 세계는 굉장히 약한 마음이니까 이건 수동적인 마음이니까 굉장히 약한 마음이다 그죠? 다음에 요 전향하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이런 것도 약해요.
이 다섯 번째가 참 전오식이죠, 그죠? 눈에 아름아름, 귀에 아름아름 이런 거 굉장히 약한 마음이에요. 이러다가 조사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게 점점 마음 강도가 세기가 커져. 크다가 커져지다가 자와나 여기 속행에 들어오면 이 속행의 마음은 굉장히 강한 마음이에요. 팍 하고 강하게 이렇게 우와 하고 이렇게 소리로 표현하면 이렇다면 하나를 인식하는데 7개의 마음이 지나가는데 마음의 크기로 얘기를 하면 우와 하고는 그때 스톱할 때는 바로 팍 떨어지지 못하고 여운의 마음은 스톱하는 단계 오 하고 스톱에 이렇다는 거라. 이게 왜 자와나 여기 이 처리가 좀 속행이라 그러죠. 그죠? 속행의 마음은 왜 강하냐 하면은 마음 부수가 도와준다 그랬다. 그죠? 마음 부수, 심소가 52개가 가지가 있는데 52가지가 모든 마음에 다 달라 들어가지고 어떤 마음을 만드는 게 아니고 반드시 7개 어떤 마음이든 꼭 있어야 되는 7가지 심소가 있었다. 그죠? 그거는 여기 전오식이 일어날 때 전오식 그러니까 눈의 아른말이 귀의 아른말이 코의 아른말이 이런 게 일어날 때 요 7가지만 있으면 돼. 그 다음에 6, 6번, 7번, 8번 이런 마음이 올 때는 더 많은 게 달라들어. 마음 부수. 자와나에 오면은 자와나도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서 이게 아름다운 마음인지 해로운 마음인지 이런 것들이 다 자와나 업을 짓는 마음인데 그 아름다운 색계의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 마음 부수가 38개라는 마음 부수가 달라들어야지 그 마음이 일어나. 그러니까 최고로 많은 마음 부수가 달라들어야 되는 마음이 이 색계의 아름다운 마음을 낼 때, 그때는 38개의 마음 부수가 이렇게 나와줘야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 나와. 가장 약한 거는 요 5번째 찰나에 일어나는 전오식이 일어날 때, 요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7가지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7가지가 뭔지 기억나세요? 일단 살아있어야 되고, 생명기는 살아있어야 되고, 접촉해야 되고, 접촉하면은 수, 느낌, 상, 인식, 사, 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집중해, 마음이 그쪽으로 대상으로 가야 되고, 예가 갔다가 일어나야 되고, 집중해야 돼. 그래서 7가지다,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딱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거치는 게 8가지, 9가지, 10가지 마음이다, 그죠? 17찰나지만은 요 속행에서 일어나는 마음은 같은 마음이고, 그 다음에 10가지 마음이다, 그죠? 그래서 바움과 부딪히는 바움과에서부터 이렇게 10가지 마음이 일어난다. 17찰나 동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매우 큰 것일 때 이렇게 일어난다 말이에요. 큰 것일 때는 좀 다르고, 작은 것은 또 다르고, 매우 작은 것은 17개 마음이 관여를 하긴 하는데, 어떤 마음이 관여하느냐 하는 건 달라진다, 그죠? 나중에 표를 보면서 한번 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자, 보이죠, 그죠? 다 봤죠? 자, 이런 거는 큰 대상이라. 누구나 다 이건 보인다, 그죠? 그 다음. 잘 안 나와. 파일이 좀 이상하나? 이걸로 한번 봅니다. 자, 뭐 대상이 한 개 올라오는데, 인식이 잘 안 되죠, 그죠? 자, 여기 봐요. 인식이 의식 속에 안 올라오죠, 그죠?
요게 이렇게 분명히 플러스가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게 여러분들 망막에 맺혔겠어요? 안 맺혔겠어요? 망막에 안 맺혀서 당연히 맺혀야지. 당연히 마크 대상이 나타났는데 당연히 망막에 맺혀야지. 그런데 이게 쭉 진행이 돼가지고 의식 속으로까지 올라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작은 대상, 그 중에도 아마도 매우 작은 대상이겠죠. 그죠? 이건 금세 보이죠. 그죠? 자, 이건 큰 대상이다. 이것도, 이런 거는 큰 대상이다 말이에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찰나가 계산된 거가 아비담마 구사론이라는 북파불교인데 북방으로 올라간 북파불교. 자, 간다라 지방, 아프가니스탄으로 해가지고 히말라야 산맥 북쪽으로 중앙아시아로 해서 전파되는 그 과정에 그를 북방 아비달마라 그럽니다. 북방 아비달마의 그 가르침입니다. 이게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는 게.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1찰나 120이 모이면 120찰나가 모이면은 1달찰나가 되고 60달찰나는 1납박이 되고 30납박이 1모율다가 되고 30모율다가 1주야가 된다. 여기 이제 1주야니까 이건 시간을 현대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죠? 1주야는 하루 24시간이니까 1주야면은 12 곱하면 1주니까 7일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24시간 곱하기 7일 하면은 요 시간이 된다. 그죠? 이걸 거꾸로 계산해 들어가면은 17분의 1초가 나온다. 이게 아비담마 구사론에서 내가 책을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이 책이 아비담마 구사론이라. 지난 11월 달에 인도의 부다바에 한 달 단기 출가 나갔다 그랬잖아요. 거기 가니까 이 구사론 책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 17찰나를 설명하는 요 부분을 찾아서 사진 찍어 왔습니다. 요거에 120찰나가 모이면 한 1달찰나가 되고 60달찰나가 모이면 1납박이 되고 하면 쭉 여기 나오는 이거. 자, 그렇고 17찰나를 이제 내과학으로 한번 보면은 요거 우리 실험해봤다 그죠? 해보면은 요게 떨어진다는 거를 인식을 하는데 최소한 0.23초가 걸리는데 0.23초 동안 얘가 떨어진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잡아야지 하고 결정하고 근육을 운동을 해서 잡는데 시간이 꽤 걸려가 돈 떨어지는 거를 못 잡았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원숭이 냅니다. 원숭이 전두엽이고 축두엽이고 소내고 그렇다 그죠? 원숭이가 요 바나나를 보고 잡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보니까 요 대상이 망막에 맺히는데 걸리는 시간이 20에서 40ms. 망막에서부터 시상까지 오는데 30에서 50ms. 요거 좋은데 10ms가 걸렸다 그죠? 여기서부터 1차 시각 피질로 가는데 또 10ms가 걸리고 이렇게 축두엽 해마로 와서 전두엽으로 가는데 100 내지 130ms가 걸렸다. 이렇게 오면 이제 저게 뭐가 있다고 안다는 거지. 이 의식에 들어오니까 전두엽에 들어오면은 의식에 들어온다고 보면 되니까 이게 앞에 저게 뭐가 바나나가 있다고 아는 거는 망막을 통해서 시상을 통해서 1차 시각 피질을 통해서 그다음 빠바박 더 신호 전달이 일어나서 바나나네 하고 완성이 되고 이 신호가 전두엽으로 올라와야지 바나나 하고 인식이 된다.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0.1 혹은 0.13초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잡아야지 결정하고 나면은
이 운동신경, 1차 운동 영역, 그 센트럴 서커스의 앞쪽이다, 그죠? 1차 모터 콜텍스로 가서 이게 척수로 신호가 내려가서 팔근육으로 움직여서 이걸 잡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척수로 내려오는 데까지 한 0.2초 정도 걸리더라. 그러니까 저기에 뭐가 있다고 아는 것이 0.1초, 조금 더 걸리는데 0.15초라고 봅시다. 원숭이니까 사실은 이게 좀 더 빨라요, 사람보다가. 그러니까 이게 인식 한번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한번 신호가 이렇게 와서 인식을 하는 거. 이게 원숭이 경우에는 아마 0.13초, 0.15초 이렇게 걸렸다 보면 되는 거예요. 동물이 훨씬 더 빠릅니다, 사람보다가.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이게 몇 초 걸린다고? 0.23초 걸린다. 17차가 걸린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이게 시각이 인식되는 시각 인식 통로다 말이에요. 이게 시각 인식 통로예요. 그 신호가 대상을 봤을 때 신호가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여기까지 오는데 17찰나가 걸린다는 게 사람인 경우에 이게 17찰나죠. 이거를 법화불교의 스님들은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그냥 느낌으로 수행을 해보니까 대상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인식이 되는데 이게 나의 마음이라는 그 짧은 마음 일심찰나마다 한 개씩 일어났다 지나가는 17개의 마음이 팍 지나가면서 내가 한번 인식하더라는 거를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스님 한 분이 알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스님이 그걸 알아가 서로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말로 왜 어떻게 그래 했는지 상상이 안 가요. 과연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수행이 깊으면 이런 데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정말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인식, 자세함이라. 어쨌든 너각으로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제 내과학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건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17찰나 동안에 인식을 한번 한다는 거를 내가 이걸 이렇게 드는 거라. 여기 유현진이가 MLB에서 공을 던지는데, 여기서 유현진 선에서부터 여기 포수 글러브까지 오는데 몇 초 걸리냐면은 요즘 160km 던지는 투수들 많다, 그죠? 0.35초 만에 요 손의 끝에서부터 여기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자는 0.35초 이때 내가 인식해갖고 배트 돌리기 시작하면 공은 벌써 여기 와가 있는데 이보다 훨씬 더 빨리 인식하고 결정하고 휘둘러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은 아마도 0.2초 전에 이미 아마 그 정도까지 0.2초 정도 걸려가지고 저 공이 어떤 구질이라는 것을 벌써 인식하고 벌써 휘두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구질이라서 스트라이크 존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떨어질 거다 하고 이거를 거기로 배트를 돌려야 되지, 그지? 공이 그리 오는 거를 보고 던지면 벌써 공은 캐쳐 글로브에 들어가 버렸는데 자, 이거를 오타니 같은 친구들은 그걸 그렇게 정확하게 보고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때리면 홈런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확하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는 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년에 조단으로 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잘하는 선수니까 그렇게 번다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수비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이 배트에 맞고 이제 날아오면은 벌써 어느 방향에 떨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그걸 뛰어가야 되잖아, 그죠?
가면서 조금 조절하면서 가서 잡는다. 그냥 빨리 이걸 잡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식 한번 하는데 짧은 시간, 한 0.2초 정도 만에 인식하는 게 맞다는 게 이걸로 봐도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안다는 건데, 공이라는 게 투수 손에서부터 떨어진다는 공이 내 마음 공간에 17찰나 동안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사라졌다가 또 17찰나 머물고, 사라졌다 17찰나 머물고. 그 동안에 17개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그 공을 인식을 한다. 이런 겁니다. 16배 빠르다는 것은 처음에 부딪히는 이 마음, 방황가, 이거를 빼버리고 하면은 16개다. 이런데, 마음이 물질보다 17배 빠르다는 말이 조금, 이걸 이해를 잘했는데, 일어났다 사라지는 속도가, 물질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속도보다 16배 빠르다. 앞에 부딪히는 방황가를 빼버렸을 때, 부딪히는 방황가까지 포함하면은 17배 빠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 얘기고 넘어가고. 그래서 인식을 한다는 거는 인식 통로를 이렇게 17개의 마음이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 통로를 17개의 마음이 항상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17개의 마음이 매우 큰 대상일 때는 똑같은 17개의 마음이 똑같은 순서로 팍 지나가면서 한번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7개의 마음이 지나가는 그 통로를 인식 통로라 그런다. 그게 시각 인식 같은 경우는 눈의 아름다리 같으면 이런 식으로 휘또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시각의 인식 통로다 말이에요. 다른 거는 소리 같으면 또 다른 통로를 지나고 맛도 다른 통로를 지나겠죠. 그죠? 왜? 이 지나가는 통로가 다 다르니까. 그죠? 이거는 이 시각 인식 통로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이 마음 종류를 보면 17개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의 종류를 보면은 처음에는 부딪히는 방황가, 다음에 흔들리는 방황가가 오고 끊어지는 방황가, 정지하는 방황가. 다음에 이거는 오문전향한 그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 오문전향하는 마음. 그렇고 나면 오문전향하면은 여기에서 어텐션이 이렇게 가고 나면은 봄이라는 게 인식이 된다. 그게 5번째 마음 인식. 여기 같으면 시각, 눈의 아름다리가 되고, 그렇게 안 거를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나면은 이것에 대한 업을 짓는 7개의 마음이 업을 짓는 7개의 마음이 빠르르하고 지나간다. 봄 굉장히 크네, 뚱뚱하네 하는 이런 마음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자와나 이 마음이 굉장히 강한 마음이고, 앞에 방황가는 굉장히 약한 그건 수동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 오감문 전향이 이게 제일 약한 거는 전오식, 눈의 아름마름, 귀의 아름마리, 코의 아름마리 한 요금에 5번째 일어나는 이 마음, 이게 제일 약한 마음이에요. 이게 7개의 마음 부스만 있으면 일어나는 마음이고, 다른 거는 다 그거보다 조금씩 더 커요. 크다가 자와나에 오기 전에 이런 마음들은 더 크고, 하고 커졌다가 자와나에 오면은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와나에 오면은 자와나 중에도 어떤 자와나를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 3개의 아름다운 마음을 낼 때는 38개의 마음 부스가 와줘서 붙어줘야지 그런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해로운 마음이 나오고 이럴 때는 붙는 마음 부스 숫자가 달라져요. 근데 교수님 그까지는 정확하게 내가 기억은 머릿속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정확한 거는, 분명한 거는 3개의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건 참 칭찬해주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야, 너 참 아름다워.
있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내는 그런 새끼 아름다운 마음은 그 내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내려면은 마음부스 가운데 38개의 마음부스가 달라붙어 줘야지 그런 마음이 나온다는 거. 그거는 분명해요. 그리고 앞에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앞에 이 바왕과 세계가 지나가면서 내 마음 공간에 이미 대상은 여기 머무르고 있고 이 곰이라는 대상은 이미 내 마음 공간에 머무르고 있고 17찰나 동안에 머무르고 있고 그 다음에 17개의 마음이 머무르고 있는 이 곰이라는 대상을 지나가면 17개의 마음이 지나가면서 아는 인식 과정이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일어나는 세계, 이거는 바왕과 세계는 이 방으로 치면은, 이 교실로 치면은, 이 교실이 나의 마음 공간에 의식이 있는 그런 마음이라 치면은, 이 교단이 의식이 일어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여기 문 밖이 앞에 바왕과 세계가 있는 마음이라고 치면은, 처음에 똑똑똑 하고 두드리는 마음은 바왕과 세계가 저 문을 똑똑똑 하고 두드린단 말이에요. 좀 어렵죠, 그죠? 이게 참 개념이 어렵습니다. 내 마음 공간에 들어있는 어떤 대상을, 이 대상이 17찰나 동안에 내 마음 공간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17찰나 동안 내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아는데 시작할 때에 바왕과 세계가 지나가잖아. 그 바왕과 세계는 내가 인식하는 과정 중에 똑똑똑 하고 높아하는 마음이단 말이에요. 저쪽에 들어와서 바왕가가 저 문을 똑똑똑 하고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attention 하는 고문 전향하는 마음, 네 번째 마음이 저 문 앞에 좀 있어요. 그 마음. 저 문 앞에 좀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똑똑똑 하니까 이렇게 가보나 그쪽으로 관심, 그러니까 attention 하나, 주의를 기울이나, 가서 문을 살짝 열어주면, 가서 살짝 문을 열어주는 게 그게 오문 전향한다는 마음이라. 그쪽으로 attention 한다는 마음.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은 이 방 안으로, 이 교실 안으로 어떤 그 들어오는 거를 대상을 손님이라고 설명하려니까 어려운데 어쨌든 시작했으니까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그 대상이 17개 17찰나 동안 머물고 있는 그 대상을 여기 들어오는 이 손님이라고 칩시다. 이 손님이 이 방에 들어와서 여기에 올라와야지 내가 여기 누가 왔구나 하고 안단 말이에요. 올라오는 과정을 지금 보는 거야. 그게 인식 과정이라. 여기 왔다는 거는 그 전전두역으로 들어왔다는 거고, 여기가 전전두역이에요. 그러면은 손님이 누구라는 거 아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음에 저 앞에 저 문은 오문 전향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위치라. 그래 밖에서부터 들어온 다음에 들어가 여기 와야지 인식이 끝난단 말이죠, 그죠? 그 대상이라는 게, 대상이 저 교실 밖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는 그 과정이 17찰나 걸린다는 거예요. 첫 3찰나 동안, 바왕과 세계가 지나가는 동안은 밖에서 똑똑똑 하는 그 찰나들이고, 그러면은 저 문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네 번째 마음, 오문 전향하는 마음이 가서, 그러니까 오문 전향, attention해서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방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들어오면 저게 뭐라는 건지 알겠죠, 그죠? 그때 아는 게 전오식이라. 그게 눈의 아른말이라는 거라. 귀 혹은 뭐 소리 같은 거 귀의 아른말이. 그게 다섯 번째 나오는 요 마음이라는 요 마음. 문을 열어주면은, attention해서 문을 열어주면은 그게 눈의 아른말이가 이제 알게 돼. 문을 열고 들어왔으니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알게 되는 그 눈의 아른말이는 아직 여기 안 왔잖아. 그러니까 내 의식 속에 올라온 아르마리는 아니야. 그럼 그거 무슨 아르마리고 도대체? 아르마리라고 분명히 말은 했는데
그 눈의 아른말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눈의 아른말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어렵죠, 그죠?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쉽게 그래서 막, 어느 책이나 인터넷에 보면은 눈의 아른말이라는 것은 형식을 아는 거다. 형식을 아는 거다 그러면 이게 펜이라고 하는 거다. 이래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이게 펜이라고 하는 건 벌써 내 의식에 들어온 건데, 들어온 건데. 너네 아른말이, 귀 아른말이, 거의 아른말이 하는 전호식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니야. 아직까지 의식에는 안 들어오고 겨우 전문만 열었는 거라. 그게 5번째 마음이잖아. 그럼 그 마음이 도대체가 무슨 마음이고, 이제 현대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현상적 마음이라 그럽니다. 또 그래도 어렵죠, 그죠? 현상적 마음은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탁구를 친다 할 때에 굉장히 빨리 확 왔을 때 내가 저 공을 정확하게 못 인식했는데도 벌써 내갔다가 나와가지고 공을 넘기고 있나? 테니스 마찬가지. 테니스 같은 경우에 내가 공이 확 왔는데 내가 도대체가 정확하게 인식 못했는데 벌써 나는 이렇게 치고 있나? 그때에 공을 벗던 아른말이 이런 거 정도. 정확하게 아직까지 내 의식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뭐가 얼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예를 때 책이나 그 연재, 법과시문을 연재할 때는 이거를 표현하기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헛개비 한 마리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 헛개비 한 마리가 1찰나 동안에 0.13초 사이에 하나 휙 하고 사라지는 거야. 그게 눈의 아른말이단 말이에요. 내가 그게 뭔지 아직 의식 속으로는 몰라. 소리 마찬가지. 내가 소리라는 게 분명히 들렸긴 들렸는데 의식 속에 들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걸 현상적 의식이라고. 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인터넷에 그냥 찾아보고 더 궁금해하면 생각해 봅니다. 현상적 의식 속으로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 액세스 컨셔스니스라는 게 접근적 그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접근적 의식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걸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려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어렴풋이나마 그렇게 이해하고 전호식이라는 걸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문 열고 들어온 전호식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데리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얘가 이제 오문 전향하는 4번째 마음인데 얘가 가서 문을 열어주면은 여기 들어오면은 이게 전호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데리고 들어오는 마음, S1이라는 거라. S1이라는 마음이 일어나가 데리고 들어오면은 다음에 조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조사하는 마음이라는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는 거다, 그죠? 데리고 들어오면은 조사하는 마음이 탁 올라왔다 사라지면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는 결정하는 마음이 또 이어가지고 마음이 싹 일어났다가 사라지면서 이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결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완화가 일어난다, 그죠? 자완화가 결정하는 마음이 8번째 이 마음이에요. 자완화는 분명히 의식 속에 전전두엽 속에 들어온 마음이야. 전전두엽 속에 들어온 마음. 그러면은 결정하는 마음은 의식 속에 들어온 마음이가 의식 속에 들어오지 않은 마음이가 나한테도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여기 무의식하고 의식하고의 문턱을 이렇게 걸터 있는 마음을 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 17찰나가 그렇게 해서 내 의식 공간에 들어오고 나면 여기가 의식 공간이라 내 의식 공간, 액세스 컨셔스니스라는 전전두엽이 완전히 들어오고 나면은 다음에 자완화가 좋다 나쁘다 하는 업을 짓는 마음이 7개가 바르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방황가로 떨어져야 되는데 방황가로 바로 팍 하고 못 떨어지고 브레이크를 푹 잡으면서 방황가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방황가로
떨어지기 위해가 브레이크를 푹 잡는 마음이 두 개의 요 여운의 마음이라는데 이게 17차라 소리. 모닐스만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설명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정확히 맞다고 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내도 잘 모르고 내가 작동하는 것도 잘 모르고 하니까 어려운데 여기 어떤 사람이 요 개를 봤다고 칩시다. 그죠? 요 독구야를 봤다고 치면은 이 독구야가 망막에 먼저 맺히고 시상을 거쳐서 1차 시각 표지를 오고 쭉 들어와서 척두엽으로 오면서 분석이 돼가 요 계락하는 게 이제 완성이 되고 이렇게 쭉 오는 요 시간 요게 요 의근이 하는 역할이 요 네 번째 요 마음이거든요. 요 마음. 요 네 번째 마음하고 여기 잘못됐습니다. 5번이 아니고 6번입니다. 6번. 얘 자꾸 막 이렇게 옮겨놔도 저리 갖고 그리고 옮겨놔도 저리 갖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5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6번입니다. 이거 고치세요. 6번. 4번하고 6번이 이게 의근이 하는 마음이에요. 의근이 하는 마음. 그래서 의근이 어디에 있다 그랬나? 전전두엽에 이게 마을이라 치면은 이 전전두엽 마을에 그 언저리 전전두엽에 들어가는 언저리에 의근이 있다 그랬다 그죠? 의근이 여기에 또 있는데 얘가 신경회로들이라. 근데 굉장히 큰 신경망을 이루고 있는 신경회로들이라. 그래서 이 신호가 이렇게 오면서 개라는 형상이 완성이 되고 이렇게 오는 과정이 세 개의 방황가가 지나가는 이렇게 오면서 똑똑똑 하고 여기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면은 의근이 여기에 있다가 저게 뭐가 오네 하면서 어텐션을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열어주면은 다음에 조사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도 의근이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마음 그 자체도 또한 전향해서 전호식을 만들고 다음 또 받아들이는 마음도 의근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 받아들여 오면은 조사하는 마음이 이어받아가 조사하고 결정하는 마음이 이어받아가 이게 좋다 나쁘다 뭐 어떻다는 걸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의식 공간이 여기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고 전전두엽이 그제서야 전전두엽에 들어와. 그러면은 결정이 됐으니까 좋다 나쁘다 하는 게 결정이 됐으니까 그 좋으면 좋은 대로 거기에 대한 업을 짓고 나쁘면 나쁜 대로 업을 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와나 7개가 훅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인식 통로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자와나 7개가 지나가고 여운 2개가 지나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7찰나가 걸린다. 조금 이해가 돼요? 아직까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오식이 만들어지려면은 5번째 찰나, 이게 전오식이거든요. 눈의 시각 같으면 눈의 아르마리단 말이에요. 여기에 딱 1찰나 동안만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나. 그러니까 뭐 헛개비 하나가 훅 생겨났다 지나간다고 나는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 그게 그 헛개비가 하나 일어나려면은 요 5번째 헛개비가 하나 일어나려면은 어텐션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어텐션 해줘? 의근이. 그래서 어텐션 하는 마음, 오문 전향하는 마음은 이게 의근이 하는 마음이라. 그래서 음은 전향해주면은 어텐션 해주면 저기 개라는 전오식 눈의 아른마리가 일어나고 1차가 동안 헛개비같이 일어났다 사라지면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다음 찰나에 6번째 찰나에 그 6번째 찰나가 그
헛개비를 받아들여 오고 7번째 찰나에 그 헛개비가 뭔지를 조사하고 다음에 8번째 찰나에 그게 뭐 아주 착한 헛개비네 뭐 어떤 헛개비네 하고 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 이 전전두엽 이 방 안으로 들여보내준다 결정하는 마음이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전전두엽에 들어오고 온 다음부터는 이건 의식이다. 의식 속에 저거는 어떤 헛개비네 하고 이제 안단 말이에요. 의식 속에서. 그래서 자완화부터는 분명히 이건 의식 속에 들어온 거고 그 자완화는 요 전전두엽에서 일어나는 거고 다음에 여기 결정하는 마음 8번째 마음 같은 경우는 전전두엽하고 그 밖에 하고 걸터니 그래서 나도 뭐 여기까지는 뭐 의식으로 봐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8번째 마음 결정하는 마음까지 신호가 오면은 이건 뭐 의식에 아직 초입이지만은 자원화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의식이지만은 거의 뭐 의식이라고 봐주자.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큰 대상일 때, 매우 큰 대상일 때, 작은 대상, 매우 작은 대상은 여기까지 오다가 말고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자, 요거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요 4번하고 6번하고가 의근이 하는 마음이다. 의근. 7개의 반드시 필요한 마음들 중에 요 마나시카라고 하는 거 요거 마음의 잡돌이 한다는 그 마음 있죠. 그죠? 그게 의문전향하는 마음하고 수용하는 마음 요게 의근이 하는. 이건 뭐 100% 시험 나옵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선서는 하면 이건 100%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태까지 이제 이거를 몇 번이나 나왔는데도 내가 설명을 안 했는데 5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인식한다 해도 의근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인식작용이 완결되지 않는다. 여기 눈이 있어 봐야 이렇게 전호식까지도 못 온단 말이에요. 전호식 5번째 마음까지 오려면은 의근이 4번째 마음으로 가서 전향해줘야지, 어텐션 해줘야지 5번째 마음이 전호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고 또 일어난 거를 6번째 마음이 받아들여줘야지 또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이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의근이 지원해주지 않으면은 여기 전호식조차도 일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전호식도 전호식 5번째 마음이 생기려면은 4번째 마음 이게 있어줘야지 5번째 마음이 생기는데. 자, 그렇게 이걸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7가지 반드시 마음이 생길 때 어떤 마음이든 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7가지 마음 중에 마음 기울임, 잡돌이 한다는 거, 마나시카라, 대상을 향하는 마음. 이게 오분문 전향한다는 게 그쪽으로 전향한다는 게 그쪽으로 향한다는 마음. 이게 마음 기울이는 거, 기울이는 마음. 자, 이게 의근이 하는 역할이다. 의근. 자, 이거는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자, 의근이 여기 전전두엽의 전저리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신호, 이게 똑똑똑 하면서 두드리고 들어오는 신호를 1찰나에 하나씩 요거를 어텐션 하든가, 요거를 어텐션 하든가, 요거를 어텐션 하든가, 개의 주의를 보내든가, 할아버지한테 주의를 보내든가, 나무에 주의를 보내든가, 차례 이렇게 주의를 보낸단 말이야. 야, 이거 엄청난 그 설명이라. 어? 교수님이 이거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보냈는지 알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운 좋게도 교수님을 만나가 이런 강의를 듣지 어디에 가도 이런 거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봐요. 시간이 어떻게 되나?
쪽 요거까지만 하고 그래서 뒤로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하고 요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여기 이제 망고를 여기 밑에 나그네가 자고 있다가 푹 방황가의 상태로 푹 떨어져서 자고 있다가 망고 하나 툭 떨어지는 거를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떠서 가서 잡아서 맛보고 다시 잠자는 과정, 요거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요게 그 BC 6세기 부타고사 스님이 쓴 책에 이제 이게 이렇게 나와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라. 그래 피곤한 나그네가 요 망고 나무 밑에서 푹 잠들어 있다 하자.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들어 있다 하자. 그걸 방황가 상태죠, 그죠? 여기 보면은 요 방황가 이전에 방황가 이 상태로 이 방황가 상태.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잘 익은 망고 하나가 툭 떨어지는 거라. 나그네 가까이에서 툭 떨어진다. 툭 떨어진다는 것은 대상이 하나 이제 툭 떨어진다는 거죠. 대상이 하나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대상이 하나 딱 나타나면 툭 나타나면은 이 나그네가 깨겠죠, 그죠? 깨서 머리를 들고 두 번 흔들어 정지하게 된다. 흔들어 이렇게 뭐 떨어졌네 하고 이렇게 흔들어서 떨어져 푹 자다가 방황가 상태로 푹 자다가 뭐가 대상이 툭 나타나니까 툭 떨어지는 순간은 대상하고 만나는 방황가가 일어나는 과정이고 뭐지 하고 이러면 흔들리는 방황가고 그 다음에 하고 눈을 완전히 뜬 거는 끊어지는 방황가고 뭐가 망고가 푹 떨어지니까 뭐가 있네 하고 인식할 거 아니에요,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푹 떨어진 소리가 난다는 것이 그 떨어지는 사건이 방황가가 지나가는 첫 번째 방황가 이게 지나가는 방황가를 그리기도 하고 대상과 부딪히는 방황가를 그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대상과 부딪히는 방황가, 그때 방황가가 1번 방황가고 그 다음에 눈을 이제 하고 이렇게 흔들리면서 눈을 뜰라 하겠죠, 그죠? 흔들리는 하는 게 두 번째 방황가고 그 다음에 눈을 뜬 게 세 번째 방황가고 그게 세 번째 방황가가 끊어지는 방황가고 그러면은 그쪽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쪽으로 향할 거 아니에요. 아직 눈이 그쪽에 가진 않아요. 지금 어디더라? 대상을 향하겠죠, 그죠? 그게 네 번째 의근의 역할이에요. 그게 네 번째 마음이라. 그 다음에 저기에 망고가 하나 있네 하고 아는 게 이게 망고라고 아는 게 이게 다섯 번째 마음이라. 여기서 이해를 잘해야 될 게 의식 속으로 그걸 아는 그런 아르마리는 아니라 그랬다, 그죠? 그죠? 귀신 한 마리가 그냥 왔다가 푹 지나가듯이 하나가 푹 지나가도 저기 뭐가 있다는 정도로 아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다음에 두리번거리고 그 다음 그쪽으로 대상을 향하게 되는 게 오문전향이고 보면은 다섯 번째 안식이 일어나고 가서 이제 저기 있네 하고 잡는 게 수용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게 잡아가지고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 덜 익은 건가 잘 익은 건가 벌레가 먹은 건 아닌가 뭐 맛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조사하는 마음이고 그게 조사하는 마음이고 조사하고 나면은 결정하는 거지, 그죠? 이거 좋다, 먹어도 좋겠다, 맛있겠다 하는 게 그런 마음이 좋다고 판단하는, 결정하는 마음이고, 왔다, 빠나라고, 이거를, 우로 읽습니다. 보다가 아니고, 왔다, 빠나, 이게 여덟 번째 결정하는 마음이고, 결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먹겠죠, 그죠? 먹는 거. 7번 물어서 망고를 씹어서 먹는다. 먹어서 맛을 즐기며 먹는다. 이게 자와나 7개 마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다 먹었으면은 이제 다시 또 자러 가야 되는데 다 먹고 금방 팍 자러 가는 게 아니고 입을 쓱 다시면서 맛있었네 하고 다시 이러고 자러 간다. 입 다시는 게
다 먹었으니까 입 다시는 게 여운의 마음 두 개다 이렇게 자고 있는데 방황가가 또 상태로 자고 있는데 대상이 하나 뚝 나타나면 하고 일어나서 그리고거리다가 방황가가 끊어지고 세 개의 방황가가 지나가면서 방황가가 끊어지고 저쪽으로 이렇게 떨어진 방향으로 돌리는 게 의근이 하는 전향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전향하고 나서 보면 저기 뭐가 있다는 전오식이 눈에 하는 마리가 일어나고 그게 다섯 번째 마음이고 여섯 번째 마음이 가서 잡는 게 여섯 번째 마음이고 일곱 번째 마음은 이게 좋다 나쁘다 어떻다 조사하는 마음이고 여덟 번째 마음이 좋아 먹어야지 하고 결정하는 마음이고 아홉 번째부터는 집어먹는 일곱 개의 자원화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 먹었으니까 또 자러 가야지 하고 가는데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걸 두 번 이렇게 다시면서 다시 자러 간다. 자러 가는 게 잠자리에 드는 게 다시 방황가로 떨어지는 거고 이런 과정이 하나 인식이 일어나는 과정이단 말이에요. 그 인식도 대상이 매우 클 때, 매우 큰 인식이 일어날 때 그렇게 일어난다. 지난 시간에 그 파일이 있었나? 작은 건 어디까지 일어나고 뭐 하는 그게 어디 있었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파일이 있었는데 지금 저쪽 시계로 30분까지 쉽니다. 지금 30분인데 40분까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괴롭지 않아요. 그쵸, 7주차 가는 아니라고 했어요. 7주차 가는 데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74? 7주차. 7주. 7주차. 오늘. 출석. 아니, 출석 말고 오늘 이거 강의 자료가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럼 내가 이 강의 아는 노트는 내가 올렸는데 이거 안 올렸어? 안 올라와 있어요. 진짜 그 이야기하지 이제 얘기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시길래. 그래. 이걸 내가 안 올렸나? 미안해. 올렸겠지. 여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들어가죠? 네? 여기에 B클래스요? 그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카카오로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 카카오톡 앱이 있나? 카카오톡 앱 없어요. 무색할까? 저도 그래. 있는 것 같아. 이거 웹이네. 없는 것 같아. 네, B클래스로 올려주신데. 내가 그걸 저쪽으로 올릴게. 이 플러스. 네, 그거는 다 출석생들 오고 있어요. 나중에 카카오. 저는 내가 오늘 이 노트를 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전하는 줄 알았는데 이걸 지금 이 클래스에 올리겠습니다. 아니면 수업 끝나고 교수님 시간 편하실 때 카카오톡으로 올려도 상관없어서. 누가 카카오톡으로 좀 올려주면 좋겠는데 내가 여기서 카카오톡 접속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이 클래스에 올릴 테니까 누가 그걸 카카오톡에다 좀 올려줘. 그리고 저번에 퀴즈 본 거 혹시 답 한번 답? 뭐가 틀린지 나중에 궁금해서. 그것도 같이 리뷰할 때